내년 6월로 다가온 전국 동시지방선거. 하지만 잦은 재보궐선거와 직위 공석으로 생기는 주민 혈세 낭비와 업무 공백들. 재보궐선거로 멍든 민선 5기 사례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 자치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작된 인센티브 사업으로 오히려 자치구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과 부작용만 커지고 있는 상황. 논란 많은 인센티브 사업의 현실을 파헤쳐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유창선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그동안의 공약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고 민선 5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정을 이끌어야 할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중도낙마하면서 아예 공석이 된 상태로 민선 6기를 준비해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토착비리나 선거법 위반 같은 지방선거의 부작용이 반복되면서 지방자치 무용론부터 정당 책임제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배태호 기자와 함께 민선 5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이제 내년이면 지방선거 다시 돌아오는데요. 2010년이었었죠. 네. 당시 지방선거 치러졌을 때, 그때 변화, 유권자들이 참 많이 선택했는데, 지난 민선 5기, 이 변화 기대에 부응했는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예, 매해 선거 때마다 변화와 혁신이란 이야기 빠짐없이 등장했는데요. 민선 5기 역시 마무리가 될 때쯤에는 그렇지 못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요. 그 재보궐선거로 인해 낭비된 혈세가 적지 않고요. 또 그렇게 치러진 재보궐선거로 인해 구정 공백을 불러오는 사례가 여전히 또 반복됐습니다. 먼저 지난 3년 반 동안 치러진 서울시내 재보궐 사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1년도 안 돼 중구에선 구청장 선거를 다시 치렀습니다. 민주당 박형상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당선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민선 5기 중 이렇게 당선자의 중도 하차로 인한 재보궐선거는 총 16건, 구의원 재보궐선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의원은 4건, 구청장도 2차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랑구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대문구와 노원구, 양천구와 강남구도 각각 2차례씩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특히 중랑구에선 보궐선거로 당선된 구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또다시 하차해 한 선거구에서 2차례나 보궐선거가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정당별로는 중도 하차한 16명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13명으로 80%를 차지했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은 3명이었습니다. 당선자의 도중 하차 사유로는 선거법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무상 횡령, 알선 수재 등 개인 비리로 하차한 경우도 5차례입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시의원도 1명 있었습니다. 예, 배 기자, 지금 VCR 보니까는, 재보궐선거 건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예. 그런데 어떤 이유든 저렇게 사퇴를 하게 돼가지고, 다시 선거 치르게 되면은, 결국 세금 가지고 그만큼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해당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나마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의사로 사퇴하거나 혹은 개인 비리 등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나마 보전 의무조차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보궐선거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고요. 그 혈세 낭비란 지적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민선 5기가 남아 있는데요. 얼마 전 좀 불미스러운 일이었죠. 김명수 서울시 의장 구속 등 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사례 등 사건까지 모두 합하면 그 앞서 보신 자료보다 훨씬 많은 처벌 건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민선 5기 임기가 내년 6월까지니까, 네. 그러면은 뭐 그때까지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재보궐선거에 관한 뭐 정확한 통계, 뭐 그때 가야 이제 더 추가 집계가 뭐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아예 지금 공석인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곳들도 뭐 적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20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180일도 안 남은 상태인데, 뭐 구청장이 없는 곳도 있고, 또 구의원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양천구는 현재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모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1년 만인 2011년 6월 하차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10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지만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한나라당 출신 추모 구청장 역시 공직선거법과 무고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구청 내부에서도 민선 구청장 무용론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관선이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통상적으로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구의회라든가 이 사실 기초단체는 큰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강북구 의회 역시 구의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김모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벌금 120만 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이 박탈된 겁니다. 서대문구와 중구 역시 구의원 개인 비리로 구의회에 공석이 생겼습니다. 비례대표 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됐지만 이를 이어받을 후보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주민 뜻을 대변할 통로 하나가 줄어든 겁니다. 예, 아이들 학교에서, 뭐 학급에서 반장 없어도 당장 소란스럽고 이제 혼란스러울 텐데, 하물며, 저렇게 뭐 단체장이 아예 그냥 이제 공석이다. 이러면은 뭐 한정공백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저러니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치 불신, 또 이 지자체에 대한 불신, 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역 주민들의 일꾼을 뽑는 것이 지방자치 또 지방선거의 의인데요.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 선거 때마다 능력과 소신보다는 줄을 잘 선 후보가 공천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공천을 받으려고 그 지역구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에게 그 속된 말로 돈 보따리를 갖다 주고 또 당선이 되면 그 준 만큼 벌려는 그 심리들, 그로 인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다 보니 그로 인해 처벌받은 단체장이나 구의원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지금 공천 비리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였죠. 뭐 네. 여야 뭐 막론하고 후보들이 정당 공천제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 내걸었었는데, 네.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그 지방 선거에 대한 개혁 요구 그렇게 이제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가 국회 앞에서 폐지를 요구하면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쳤을 정도로 기초의원들조차 문제성을 실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킨 후보를 공청한 정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구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대문구. 뉴타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구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겁니다. 1년 반 남짓한 임기의 구의원 한 명을 새로 뽑기 위해 서대문구가 쓴 돈은 총 3억 3,700만 원. 투개표 사무원 수당 등 선거 관련 비용만 2억 6천만 원이 넘었고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 보전하는 선거운동 비용도 7,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은 전액 서대문구의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 쓰여야 할 예비비 30여억 원 중 10%에 달하는 주민혈세가 보궐선거에 들어간 겁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로 인해 낭비된 혈세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4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정당 공천제와 함께 정당 책임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퇴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선 당사자나 소속 정당에서 선거 비용을 물고 또한 그를 공천한 정당은 차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책임을 지고 그 보궐선거에서 공천할 수 없는 공천권을 박탈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 정당은 후보자를 낼 수 없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당 정당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쟁의 정당이 자동적으로 후보를 내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배 기자, 그런데 저렇게 정당이 공천한 사람이 중도 하차해가지고 다시 선거 치르게 되면은 또 선거 치르는데 이제 세금 들어가는 거고 이제 다 예산 집행돼야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공천한 정당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책임을 좀 물으려는 움직임 같은 건 없나요? 예,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그 후보자 내지는 당선자가 소속된 정당이 그 재보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해당 정당은 그 원인 제공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재보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앞서 수년 전부터 그 상정만 된 채 폐기된 사례도 많아서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법이 과연 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가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도 결론이 안 났고,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 법들 다 지금 결론이 안 났어요. 네. 이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방선거는 아시는 것처럼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구 획정 작업부터 홍보 작업이 굉장히 많고 또 복잡합니다. 또 무엇보다 유권자들로서는 선거 정보를 충분히 살필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서 빨리 어떤 형태로는 결론이 나서 좀 이제는 선거를 좀 알려나가고 또 선거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민선 6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좀 대통령 공약 사안이었던 것만큼 빨리 시급히 좀 결론을 내서 발표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우리가 지방자치 실시한 지도 20년이 됐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정치권이 이 지방선거 개혁 위해 가지고 더 좀 진정성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 기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서울시는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것을 몇 년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 등 시 주요 사업에 상금을 걸고 자치구들을 경쟁시키는 건데요.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허와 실에 대해서 임세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언론에 보면은 우리 구가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았다. 예. 이런 등등의 그 홍보성 기사 눈에 자주 이제 띄는데 예, 많죠. 그런데 막상 속을 들여다 보면은 자치구가 이 인센티브 그 평가 때문에 좀 벙어리 냉가심 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예. 그 한마디로 자치단체들이 인센티브를 받는데 열을 올리다가 보니까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이런 인센티브 평가 시스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강북구의 사례를 만나보시죠. 구청 외벽이 긴 현수막으로 뒤덮였습니다. 모두 대회기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강북구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올해도 강북구는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지만 복지와 환경 등 6개 분야 실적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벌써 2억 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챙겼습니다. 작년에도 10개 사업에서 5억 2천여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교부받아 강북구민들의 복지 및 편의 증진 분야에 소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예산 여건이 열악하여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선 인센티브를 받는 게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5개 구 중에 적어도 10위는 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자치구 간 지나친 경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북구도 매달 간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회의를 여는 등 인센티브 평가에 치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임 기자. 저렇게 본연의 업무는 제쳐두고 인센티브 평가에 뭐 다들 매달리다 보니까 이 과열 경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인센티브 그 평가에 따른 그 지원금이 얼마나 되길래 저러는 거죠? 예, 적지가 않은 금액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매년 연말에 사업별로 평가를 진행해서 최우수 그룹과 우수 그룹, 또 개선 그룹을 선정하는데요. 지원금은 한 개 사업당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예, 자치구들이 궁해서 그러나 결국 이제 돈 때문에 저렇게 인센티브 평가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지원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인 자치구 1년 예산 중에서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30억 원에서 100억 정도라고 한다면 추경이나 일반 재원 형태로 쓸 수 있는 인센티브 사업 지원금은 큰 보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고 보니까는 한 자치구에서는 실적에 쫓겨서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인센티브 사업으로 에코 마일리지를 많이 쌓는 자치구에 대해 상금을 줄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전기와 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를 전년보다 줄이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에코 마일리지. 한 자치구의 에코 마일리지 제도 가입자 명단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같은 한 집에 살면서 성이 같고 이름만 다른 두 사람이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파트 한 집에 살면서 마일리지 적립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 한 가족이 따로따로 명단을 올린 겁니다. 이런 사례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20건이 넘습니다. 한 가구당 한 명만 가입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구청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인센티브 사업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몇몇 주민들이 중복 가입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실적을 건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치구에서는 그게 이제 아래로 이제 동으로 막상 이제 주민단체까지 이렇게 이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지금 화면에서 본 뭐 저 정도면은 이 경쟁이 좀 도를 넘어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치열하죠. 그런데 사실 인센티브 사업 처음에 그 의도는 뭐 좋은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원래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된 거였나요? 예.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선 이후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장은 마을 공동체나 장애인 지원 정책 같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구들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치구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예, 사실 지방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 때문에 이 중앙 쪽의 눈치를 뭐 이래저래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인센티브 사업 뭐 이제 평가다. 이거 평가 내려지면은 바로 이 지자체의 그 능력 평가 이런 거로 다 받아들이니까 더 눈치 보기가 심해질 것 같은데 어때요? 맞습니다. 게다가 사업 항목들이 시장의 성향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서울시가 역점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치구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지 취재해봤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과도한 경쟁이란 부작용은 인정하면서도 인센티브 평가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 역점 사업에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올해도 서울시는 17개 역점 사업에 인센티브 80억 원을 걸어 자치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간선에서 민선으로 넘어오면서 그 행정의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 서울 시민이 어느 장소에서 사시던 간에 똑같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끔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는 시가 매년 인센티브 사업을 지정해 자치구에 통보하다 보니 자치구 현안과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치구에선 인센티브 평가가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건 평가는 결국 자치구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자체가 재정부 정보부터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 예산을 자체를 그냥 구에다가 제 구 형평에 맞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게 자치구 길들이기 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왔고 예전에. 하지만 최근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만큼 경쟁보단 상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인센티브 사업의 그 부작용들도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예. 그런데 이 지원금이 편중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환경과 인프라가 다른데 그런 점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몇몇 자치구의 지원금이 편중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사업을 평가하는데 관련 기반시설이 지표가 돼버린다면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평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좀 더 효율적인 평가 방식이나 개선 방법 같은 거 그런 건 없을까요? 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한 구의원은 인센티브 금액을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 정도로 줄이고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안전행정부가 정부 합동 평가를 할 때 해당 부처에서 각 시도 담당자를 불러서 평가 기준 회의를 갖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처럼 각 자치구의 실정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함께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자치구들도 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임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가 대대적인 청계천 복원 계획을 담은 청계천 2050 마스터 플랜을 내년 1월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복원된 청계천은 그동안 생태 파괴와 연평균 75억 원에 달하는 연간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서울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하천 흐름을 곡선화하고 보를 철거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복원 사업에 수백억 원이 소요될 전망인 만큼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의견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수백억 원이 든다는 것에 조금 머뭇거려지긴 하지만 대다수 서울 시민들이 도심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만나는 서프라이즈를 위해서는 찬성입니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냥 두세요. 낭비 마시고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든다는 걱정이신 것 같네요. 애시당초 엉터리로 한 거라면 돈이 들더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하는 의견입니다. 재복원한다고 유지비 안 드나? 역시 돈 문제입니다. 드는 예산보다 장기적으로 이익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면 마땅히 해야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의식한 의견이 있고 하지만 또 청계천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또 큰 것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산도 이제 경쟁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인센티브 사업의 본래 의미와 가치를 잘 살리면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가 올라오는 SNS 톡톡에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